제8화 화즙 폭동 김어준입니다.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현지 분위기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자카르타 현지에 한상재 통신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네, 몇 시죠? 지금 이쪽 시간으로는 6시 40분을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새벽에 깨워가지고. 저희 섭외를 사실은 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 받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맞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지인들의. 예, 그렇습니다. 이쪽, 교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시는 날 저녁에 교민 만찬이 있었는데요. 예. 약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두 분께서 아주 직접 악수도 하시고, 또 사진까지 찍는 그런 퍼포먼스가 교민들에게 크게 어필을 해서 상당히 큰 환영 행사를 했고요. 교민들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항상 어디 가시면 그런 거니까. 그 소식은 여러 나라에서 저희가 들었는데 반복해서. 제가 궁금한 건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나 현지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인도네시아 언론은 어제도 보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 그러니까 제일 큰 신문이 이제 콤파스 신문인데요. 네. 콤파스 신문 일면에다가 양국 정상들이 서로 주고받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실었어요. 특히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기념식수를 하는 과정에서 우산을 서로 받쳐주는 이런 교차적인 장면을 찍어줬고요. 또 하나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기대입니다. 특별한 동반자 관계로 우선 군사 분야하고 문화 그리고 경제 분야 이 분야에서 경제 분야를 제일 크게 협력할 것으로 이렇게 일면 톱으로 아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큰 뉴스군요. 군사 분야는 뭐죠? 군사 분야는 우리가 잠수함하고 비행기를 인도네시아하고 공동으로 제작하는 거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요? 어허. 네. 그 소식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한번 되짚어보고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위상이고, 어떤, 평가를 받는 대통령입니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우선 지방 출신인데다가요. 네. 그분이 학력이나 농과대학의 이마과를 나온 그런 아주 서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나와서도 가구를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공무원에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죠. 출신 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아주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전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지지 기반은 어떻습니까? 지지 기반은 지금 여당이, 인도네시아는 이제 연정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은 상당히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전권 수하르도 정권 시대의 구시대 사람들로 모인 당이고요. 네네. 이분들은 스카르노를 중심으로 한 당이기 때문에 네네. 절대 과반수 이상을 갖고 안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취임할 때부터 이제 국제적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 출신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제 군부 출신이라든가 또는 명망가 집안, 소위 유명한 집안, 있는 집안 아니면은 이렇게 그렇죠.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국가였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평화적으로 그리고 서민적인 대통령이 나와서 기대가 크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인기가 높습니까? 이 양반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큰 시련을 2번 겪었죠. 이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부에서 무슬림 견제 세력들이 2번에 걸친 큰 군중 집회를 가지면서
상당히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정치적 위기도 있었군요. 그것을 그때 이 대통령은 국가 이념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연결했고요. 인도네시아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좀 긴 시간 따로 마련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카르타 현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한교익 마칼레미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왜 안 오셨습니까? 알쓸신작 녹화하느라고. 다른 봉성 때문에 저희가 버림받았어요. 지방에 하셨나 보죠? 예. 알쓸신자 맞아. 시즌2 시작됐죠. 예. 시청률은 예전만큼 안 나오죠? 조금 이렇게 1~2% 이렇게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거죠. 원래 정편에서 1~2%는 큰 겁니다. 아니요. 1위 했어요, 1위. 여전히? 시청률, 예.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더 떨어져 갈 텐데.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같이 이렇게, 먹은 밥 반찬들. 예, 반찬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거 잡아서 그걸 먹는데, 그걸 손이 와서 내놓은 그 맛있는 새우 이름이 독도새우라고 해가지고 왜 옆 동네에서 그렇게 그 음식 가지고 우리 바다에서 났는데 어쩌라고 그 왜 그리 그게 사실 속 좁은 일이죠. 사실 우리가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죠. 일본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는 거죠. 잘 팔린 겁니다, 이제. 좀 비싸요. 비쌉니까? 네, 맛은 있는데. 그 인근에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도 인근에 동해안 지역 깊은 수심 있는데 이런 데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이름이 독도새우입니까? 도화새우라고 보통 도화새우라고 했는데 그러죠. 이번에는 독도새우가 됐군요, 그게. 원래 이제 별칭으로 이제 독도새우 그렇게 앞으로 영원히 이야기해요. 독도새우라고 불릴 겁니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독도새우로. 이제 영원히 독도새우로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기왕이면 하는 김에 그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을 해서 그 위포라는 이제 국제 기구가 있어요. 저작권이나 기타 이런 명칭에 대해서 그 상표법에 의한 것으로 보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제 명칭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런 거는요 세계적인 그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먹었다. 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하는 지역의 상징적인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 맛있다. 독도새우. 그리고 상품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거는 잡히는 양이 얼마 없어가지고 양이 얼마인데요? 제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거는 힘들고요. 그러면은 지금도 비싼데. 가짜 독도새우가 독도새우로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겠군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청와대 만찬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찬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 독도새우가 워낙 눈길을 끄는 바람에 하나가 지금 놓친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선생님 보시기에 요게 더 주목받았어야 된다 하는 대목이 있다. 그렇죠. 원래 청와대 만찬이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에도 사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항상 이 신슬로가 가운데 더 이렇게 메인으로 그렇죠.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의전 담당했던 분 우연히 이제 술자리에서 마주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신슬로라는 게 중국에서 가져온 그릇이고 이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없애볼까 그걸 대체할 일반인들은 그게 이제 우리 궁중 음식이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왕이 먹던 음식 그건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분일 뿐이지 왕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왕이 먹던 음식들을 내놓는다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독도새우보다는 제가 눈길을 탁 이렇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거는 조그마한 반상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상이요? 네, 아, 위에 소반. 조그마한. 무슨 뭐 옥수수 뭐 고구마 이렇게 이상한 거 쫙 있던 거. 그렇죠. 저도 그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자그마해요. 네. 이게 원래는 반찬 그릇 같은데. 소반이라는 게 이제 이게 그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건데, 근데 이걸 다리를 더 작게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테이블 위에, 이거 식탁 위에 이거 올려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 다리가 낮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테이블이네요. 그렇죠. 원래 이 소반이 조선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우리 전통적인 어떻게 식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올렸는데 그 음식들이 보면 그 구황작물로 먹었던 음식들로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고구마 뭐 이런 게 올라갔구나. 그래서 그 제목도 그렇게 해놨어요. 구황작물 소반. 구황작물 소반. 근데 이게 왜 주목될? 그 구황작물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조선에서, 내가 힘겹게, 사실 우리 땅에서는 그 식량이 넉넉하게 생산되기가 힘든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 굶주렸어요.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예. 그렇죠. 이 예. 구황이라는 게 굶주림을 구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겨우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작물들을 두고 구황작물이라고 해요. 네. 그 구황작물로 조그마한 이 소반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죠. 그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옥수수 서민의 음식 주. 이런 그렇죠. 옥수수, 조주, 고구마, 호박, 범벅, 우엉조림, 연근튀김, 국화잎을 올린 상추, 순무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전까지 뭐 신설로 뭐 이렇게 왕이 먹었던 음식 같은 이런 뭐 호화롭게 차린다라는 이런 청와대 만찬의 이미지를 만찬의 철학을 바꿨다. 그렇죠. 이 작은 소반 하나에 구황작물을 올리는 것으로 확 바꾸죠. 저는 이 상이 훨씬 더 신설로가 구황작물 소반으로 바뀐 철학적 그 어떤 음식 철학에 대해서 지금 칭찬해 주시고 싶은 거군요. 이때까지 우리는 그 대통령을 그렇군요. 두고 뭐 제왕적 대통령이나 뭐나 하는 이런 말을 갖다가 늘 붙였던 이유가 대통령이 무슨 왕인 것처럼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는 행사들이 거의 그 왕 노릇하는 그 왕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예전에는 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뭐 영부인이 뭐 이렇게 왕비가 입는 옷을 입고 뭐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죄송한데 제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문자를 보는데 박지원 대표와의 박지원 대표의 코너명이 적과의 빡심이라고. 그거 괜찮다. 적과의 빡심. 네, 죄송합니다. 눈에 들어와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구황작물. 예. 자, 좋은 걸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요. 제가 일본은 독도새우였는데 서양 기자들이 트윗하거나 이런 거는 간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간장이 그 동양의 간장이 소스로 미국보다 더 오래됐다 역사가 이런 거 트윗이 있었어요. 미국 역사보다 더 오래된 간장을 먹고 있는 미국 대통령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이제 그게 또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360년. 이게 360년 있다는 게 진짜 360년 동안 독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다가 이제 간장이라 그러죠. 그 시간장으로 두고 거기에다 또 새로 담그는 간장에다가 또 옛날 간장을 더하고 새로 옛날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러면 360년간 이어진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놀랄만 하네요. 보통 집에서 보통 간장 담글 때 맛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득간장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시간장. 이 36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그럼 관심가지만 하네요. 저는 청와대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황작물 소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의 우리 대통령의 만찬들은 왕노릇을 하는 그런 음식이었던 만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만찬이 모양이 잡힌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초대를 왜 못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뭐 거기에 그게 되나요? 뭐가? 각종 방송에서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시는데. 만찬 행사에는. 제가 좀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런 만찬 자리에 가서 뭐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맛없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혹시 높거든요. 뒷이야기는 들으신 거 없습니까? 전문가로서 만찬 뒷이야기. 아니 그건 없어요. 그냥 사진으로 보고. 앞이야기도 없고 뒷이야기도 없고 그냥 신문 기사로 보셨군요. 네, 그래서 쭉 그림을 이렇게 사진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진에서 우리가 큰 의미 있는 장면을 그 독도새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것 아닌가. 다음에는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뒷이야기라도 하나 주워 와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청와대 전화도 좀 해보고 뒷이야기 뭐 없나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방송하겠습니다. 황교안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